자, 때는 1502년, 연산군 8년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였죠. 연산군은요, 조선 팔도의 미인들을 막 뽑아가지고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연산군은요, 춤, 노래, 미모가 뛰어난 이들을 기생으로 뽑아가지고 음주 가무를 즐기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연산군은 이런 가문 기생들에게 운평이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운평? 그리고 운평보다 더 뛰어난 이들은 따로 모아서 흥청이라고 했죠. 아, 흥청망청. 그렇죠. 좋아했어요. 흥청망청. 맞아, 들어 기억난다. 배웠었죠. 자, 그리고 이때 궁박연회에서 기생신분으로 연산군에 들어가지고 흥청으로 바로 뽑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녹수. 바로 장녹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생 장녹수는 어떻게 연산군의 눈에 들었을까요?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들을만하였다. 당시 연산군은요, 이 예술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예민한 눈과 귀를 지닌 그런 왕이었거든요. 타고난 감수성이 풍부했던 연산군은요, 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스스로 쓴 시를 모아서 시집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요, 가면을 쓰고 추는 탈춤인 처형무에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던 연산군이었기 때문에 노래 실력이 뛰어난 장녹수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네. 자, 그리고요, 장녹수가 연산군의 눈에 든 또 다른 이유로 추측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 바로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나이는 30여 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동안이었다. 동안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당시 연산군 나이가 26살이었거든요. 연상. 누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녹수는요, 탁월한 노래 실력을 갖춘 동안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노래도 잘하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장녹수란 인물은 대체 어떻게 기생이 되어 궁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장녹수의 집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녹수 아버지의 이름은요, 장한필입니다. 장한필. 네. 장한필은요, 흥성 장씨로 예종 1년에 문과 시험에 합격해서 충청도 문의연의 현령이라는 지방 사또를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양반의 딸이면 좀 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양반의 딸이니까 장녹수는 나름 평온한 삶을 살았을까요?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녹수는 제한대군의 갑이었다. 갑이? 근데 가비가 무슨 말이에요? 갑이는 노비를 말합니다. 노비? 노비요? 맞습니다. 교수님, 근데 장녹수는 그 양반 집안에 좀 가문이 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노비가 되는 거죠? 장녹수의 친언니가 있는데 그 남편, 곧 형부도 궁궐 소속 노비가 남편이었어요. 노비랑 결혼한 거죠. 이걸 놓고 보면 장녹수 자매를 낳은 어머니가 아마도 그 지방 관청에 있는 그 관비, 기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신분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특히 노비인 경우, 천민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반인 거는 장녹수의 신분과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요, 한 걸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노비가 되기 전 장녹수의 삶은요, 더욱 처참했습니다. 아유. 당시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을 했다.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장녹수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몸까지 팔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게다가요, 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장녹수는 시집을 여러 번 갔었다. 자, 그러니까 장녹수가 지금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혼인도 여러 번 했다는 여러 번 거죠. 했었다. 네. 사실 당시 조선은요, 여성 혼자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 장녹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혼인을 여러 번 했던 겁니다. 너무 딱하네요. 뭔가. 자, 그러다가 제한대군이 거느린 남자 노비와 혼인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산노비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던 장녹수는요, 제한대군의 남자 노비의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야하. 하지만 아이까지 낳고 노비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얼마 후 장녹수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바로 노래와 춤을 배워서 기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나 봐요. 네. 자, 그렇게 장녹수는 산노비인 동시에 기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기생이 된 장녹수, 아까 뭘 잘한다 그랬죠? 노래. 금방 유명세를 탑니다. 그랬을 네, 것 잘했나 같아요. 봐. 네, 당시 장안에는요, 장녹수의 이 가무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집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그 소문은 듣고 연산군이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대군이 굉장히 권세가 있는 부유한 왕족이니까 가끔씩 이제 집에서 연회를 베풀었고, 그럼 이제 제한대군이 소유한 기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흥을 돋우는데 연산군의 눈에 장녹수가 딱 띈 거죠. 그러니까 제한대군도 자기가 소유한 노비이지만 왕이 마음에 들어 하니까 거기서 노비를 풀어주고 왕한테 흥청으로 추천한 것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아마 가장 높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장녹수는요, 연산군의 눈에 들어서 흥청으로 뽑혀 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궁에 들어가게 된 장녹수. 그 중에서도 더 눈에 띄려고 갖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워낙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렇죠. 연산군의 눈에 띄어서 흥청으로 들어온 이상 제대로 비위 맞춰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삶의 굴레를 벗어나 버리라. 장녹수는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을까요?